배 소장님, 예.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그동안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여러 차례 다짐을 했고 아마 언론에도 대서특필된 게 우리 시청자님들도 다 아실 거예요. 네. 그런데 30일 날 JTBC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라는 게 있죠. 이 JTBC는 좀 진보 좌파 아닙니까? 중앙일보는 좀 보수 쪽으로 와 있습니다만 거기도 좀 아리까리해요. 일본말 넣으면은. 거기 출연해가지고는 내란 세력에 대해서는 뭐 철저히 수사를 통해서 뿌리를 뽑아버리겠다. 그리고 정부에도 내란 동조 세력이 엄청나게 숨어 있고 국민의힘에도 내란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척결을 하겠다. 그래갖고 이재명이가 집권하면은 뭐 정치 보복 안 하는 것은 고사하고 사정 광풍이 불 것 같습니다.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. 내란 정치 보복을 안 한다. 이거 좀 반가운 소식이네. 정말 대국민 통합을 원하는 모양이네. 두 번째로는 내란 종식. 그래 뭐 내란 종식 뭐 어느 정도 범위일까? 반 이재명 세력을 다 내란 종식 세력, 내란 종식하기도 달려들면 이건 정치 보복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. 지금 내란 외환 특검 법안이 이미 법사위를 통과해갖고 본회의에 올라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러니까요. 본회의 열어가고 땅땅 치면은 바로 특검이 시작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요. 뭐 이재명이 대통령 만약 된다 하면은 거부권을 행사할 리가 없잖아요. 거부권도 행사 못하니까 그날로 특검이 시작되는 거예요. 거부권은 그렇게 되면은 네. 문재인 적폐청산은 저리 가라 할 정도의 아주 칼날이 엄청나게 무서운 휘둘러낼 것 이야기입니다. 같습니다. 잠깐만요. 비상계엄 선포, 그 다음에 대통령 탄핵 파면, 여기에 내란이라는 설명이 어디 있습니까? 내란이라는 건요, 여러분들, 그 사람을 능지처참할 정도로 무서운 겁니다. 반군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예요. 그렇지 않습니까? 예. 조선시대에도 내란이라는 건 왕권을 찬탈하는 거예요. 그게 내란입니다. 삼족을 멸해버렸잖아요. 그게 내란이에요. 그런데 지금 그거하고 동일시하는 겁니다. 그 이야기는 뭐냐면 내란 세력으로 너 내란 세력이야. 그러니까 내란 세력으로 낙인 찍혀버리면 그냥 그 사람은 정치 보복은 그게 정치 보복이에요. 내란 세력으로 이 범위를 확대해버리면 그게 정치 보복이에요.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반 이재명은 다 내란 세력이에요. 그렇지 않습니까? 그래서 지금 한덕수 전 총리,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, 이상민 장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몇 차례 더 수사를 벌이고 있고 출국 금지까지 내려놨지 않습니까? 네. 그래서 12.3 그 비상계엄 날 국무회에 참여했던 국무위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이 내란 세력을 척결한다는 그런 명분으로 동조 세력이라는 게 참말로 애매한 말 아닙니까? 아니 이재명 후보를 좋게 이야기하는 유튜버들도 다 내란 세력이에요. 네. 그리고 내란 적극적으로 세력이에요. 반대 이 얘기 안 하면 너 통조네. 내란 세력이에요. 그러니까 다 뿌리를 뽑아버리겠다. 아니, 삼족을 멸해버리겠다. 탄핵 반대한 사람도 내란 세력이에요. 아니 근데 이재명은 이게 정치 보복이 아니라네요. 법대로 하는 게 무슨 정치 보복이냐. 그런데 자기 수사에 대해서는 법대로 하는데 그건 전부 정치 보복이고 정적 제거다. 그래가지고 자기 방탄법까지 지금 다 만들어 놨잖아요. 내로남불 있잖아요. 내로남불. 그런데 그동안에는 조금 온건하게 이렇게 나가던 이재명이가 선거 막판에 왜 이렇게 강경으로 돌아섰을까요? 얼마나 기분이 상했겠습니까? 아들 문제라든가 유시민 발언. 1, 2차, 3차 토론에서 저는 정치 보복인지는 아닌지는 이거는 뭐 알 수 없습니다. 선거 결과를 알 수 없으니까 김문수 후보가 당선될 수도 있고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수도 있습니다. 저는 만약에 이재명 후보 당선됐을 때 이준석 후보를 향한 태도를 보면 돼요. 이준석 후보를 향한 태도를 보면 우리가 정치 보복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.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도 이번에 자신의 아들 이동호 이 음란 댓글 사건 그리고 불법 도박 2억 3천만 원어치 그런 문제라든가 유시민 발언 파문
이런 것들이 너무 커지니까 상당히 위기의식을 느낀 건가요? 말이 있잖아요. 이슈를 이슈로 덮어라. 그렇죠. 내란 이 프레임으로 확 덮겠다는 취지인가요? 그렇죠. 그리고 그건 정권을 만약에 잡는다면은 더 심해지겠죠.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말하는 프레임으로서 완전히 이 반대 세력을 완전히 괴멸시킬 수가 있잖아요. 뿌리를 싹 불태울 수가 있어요. 예. 종자조차 남겨두지를 않을 수가 있는 방법이 바로 프레임입니다.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. 이준석 후보가 이동호 검증하자고 하는 이야기를 딱 하니까 민주당에서 한 게 뭡니까? 이준석 망한 집, 이준석 성접대 의혹 재소환 이거 아니겠습니까? 그거 지금 경찰 수사 다 끝났고 또 이준석 후보 망한 집 그러면 이재명 후보 망한 집은 왜 안 냅니까?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망한 집 냈습니다. 아니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이거 따지면은 결과적으로는 정권을 잡을 경우 그래서 무서운 지금 국민들이 말하는 이재명 포비아가 이거예요. 말 그대로 통합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내란으로 몰아서 분열로 가느냐. 본인은 여기 통합 있잖아요. 대통령 되겠다 했잖아요. 반 대통령이 아니라 온전한 대통령 되겠다. 고 박사님 아시잖아요. 역대 대통령 다 통합 이야기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도 통합 대통령 통합한 되겠다고. 사람 누가 있습니까? 역대 대통령 중에서 네. 통합한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? 저 5천 년 이 한민족 역사에서 통합한 사람 있습니까? 단 한 사람도 없어요. 세종대왕 정도겠네요. 윤석열 전 세종대왕. 대통령도 네. 그 대선 후보 당시에 저한테 통합 방안 있으면 좀 보내주십시오 해서 통합 방안가 있고 통합되는 게 아니고요. 윤 후보님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대통령을 잘하면 통합이 되는 겁니다. 그때부터 눈밖에 나신 거예요. 그때부터 눈밖에 난 겁니다. 네. 대통령을 잘해야지 무슨 통합 방안 갖고 지금 국민통합위원회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?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. 그러니까 방안은 아무 소용없고 정치를 잘해야 합니다. 내가 그래서 그때부터 눈밖에 난 것 그때부터 같아요. 눈밖에 났고 생각해 보세요. 가정을 하는 건데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만약입니다. 만약에 돼서 내란으로 다 이렇게 해서 싹 쓸어버리겠다고 이야기하면 그걸 반대할 사람이 있을까요? 예. 반대할 사람 없어요. 어쨌든 그 윤 전 대통령 대선 후보 당시에 제가 쓴소리를 좀 했다가 완전히 눈밖에 난 모양. 완전 눈밖에 나죠. 예. 거예요. 무조건 잘했다고 해야지. 너무나 잘했습니다. 딸랑딸랑 이렇게 해야지. 거기다 대고 뭐 조언하면 안 됩니다. 그때 다 잘하고 계십니다. 이렇게 해야 돼요. 어쨌든 이재명이도 이 자식 문제에 대해서 이동호 이게 워낙 일파만파 국민들의 정서를 확 긁으니까 30일 날 사과는 하기는 했어요. 자식이기는 부모는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잘못 긴 것은 제 잘못입니다. 이 이동호는 하도 말썽이 많아갖고 2022년 대선 때도 그때도 또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? 자식 잘못 키운 거 아비의 책임입니다 하고 그 아들은 병원이라도 보내갖고 그런 일 못하도록 이렇게 치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지금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거기까지는 좋아요. 잘못을 사과한 것까지는.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네요. 댓글 표현을 과장하고 왜곡해갖고 성적 표현으로 조작해서 여성 혐오를 부추기고 국민을 수치스럽게 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. 이거 사람 잡는 소리 아닙니까? 그래서 의원 제명하겠다는 거 아닙니까? 거기다가 그 TV 토론에서 나온 내용을 보도했다 해가지고 기자들 그 보도한 기자 주요 언론사에서 보도를 했지 않습니까? 당연하잖아요. 이준석이가 그렇게 얘기하고 TV 토론에서 나온 내용을 그러면 기자들이 그걸 일일이 검증까지 하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. 그거 9명에 대해서도 고발을 했습니다. 이게 정보통신망법 허위사실 공표죄로. 그러니까요. 근데 허위사실은 자기는 그 행위 딱 없애갖고 허위사실 공표 그거 안 받겠다 해갖고 지금 법도 개정해버렸잖아요. 형사소송법도 개정하고 선거법도 개정하고 그래서 이제 국회 본회의만 통과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? 그것도 선거법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해갖고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쫓아내려고 그 난리 법석을 치면서도 이게 다 허위사실 공표했다고 그 조항 아닙니까? 아니 그러니까요. 그거 상관없다니까요. 지금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.
지금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는 화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고 기자들은 그 9명인가요? 다 이제 낙인이 찍혔어요. 다 몸조심해야 돼요. 그리고 지금 방금 전에 조희대 대법원장 말씀하셨는데 3일 남았네요. 그러네요. 3일 남았네요. 그러면 이준석 이른바 성접대 사건도 다시 수사에 재수사에 들어가나요? 가만히 두겠습니까?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 무혐의가 그 혐의가 없다 해서 무혐의가 아니고 그 시효가 만료돼 가지고 원천적으로 그냥 무혐의 처분한 거다.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이 성접대 이거 재기 수사도 할 수도 있잖아요. 법을 바꿀 수 있잖아요. 가만히 두겠습니까? 어쨌든 이재명이가 이렇게 내란 세력을 완전히 뿌리를 뽑아버리겠다. 그래서 다시는 이런 비상계엄 같은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. 이렇게 말은 해서 그 취지 자체는 비상계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건 좋지만 그걸 빙자해가지고 대통령 되면은 정말 한마디로 말해서 피바람이 불 것 같네요. 지금 친윤들이 좋다고 대선 끝나면은 뭐 대선이 어떻게 되든 말든 우리가 다시 당권 잡아가지고 내년 지방선거 공천권 행사하고 그 다음에 또 총선 때 공천권 행사해갖고 우리 금배지 달고 또 거들먹거리면서 야당 호는 해보겠다 이러는데 그렇게 될 것 같지가 않네요. 정권 뺏기면요. 다 망상입니다. 그러나요? 참 무서운 시대가 오지 않나 하는 그런 애감이 들어서 뭐 아직은 건강해야 좀 됩니다.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반드시 뭐 이재명이가 된다는 보장. 그러니까요. 예. 네.